2016년을 시작하는 제25차 글로벌 리더스 포럼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2016년이 아주 특별한 해랍니다. 기독교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해랍니다. 이 해에는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심지어는 토지까지도 경작의 책무로부터 벗어나는 특별한 축제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 2016년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저고용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북한에 있는 민족들에게 자유의 희망이 퍼져나가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어줍잖게 매 포럼마다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오늘은 거의 종합정리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께서 해답을 가져오셨으니까 저는 현상을 정리해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2010년부터 중국과 겹쳤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등에 업혀서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중국이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 이어서 유럽, 일본, 중국까지 이제 기축통화를 무기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무후무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뭘까요? 세계시장에서 이제 자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 그야말로 창조, 기술, 인력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죠. 또한 일자리, 급여의 현재 가치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준비 안 된 장년, 고령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경고등이 켜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간과해왔던 영역의 부작용들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적폐를 고쳐나가야 된다는데 오래전부터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8년, 그 다음에 2014년의 세월호, 2015년의 메르스에서 대한민국은 그저 그 자리에서 정체된 듯합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병에 걸려서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가 돼버린 대한민국이 과연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과 완전 경쟁과 그리고 위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압축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를 그저 닮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끔 때때로 부럽기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감히 선진국 대한민국을 중국과 비교하냐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중국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삼통 정책과 부패 척거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삼통이 뭔지 아시죠? 국내에서 생산을 통합하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를 국내에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금융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차근히 다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치주의, 또 하나 뭐죠? 향락주의도 4대 근원을 착실히 청소해 나가고 있는 중국을 보면 부럽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던 IMF의 특별인출권의 편입이 작년 12월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기축통화로 무기를 완벽하게 갖춘 진정한 G2가 되면서 세계의 패권을 향해서 중국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옆에 우리가 있는 거죠. 서방에서는 중국이
부동산의 버블과 금융시장의 부실로 거기에다가 구조조정까지 합쳐서 경착륙할 거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중국은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정책과 일관성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과 한판 싸움을 하면서 친서민 행보를 하면서 그야말로 시진핑을 찬양하는 친이 평린 평이 7년이라는 노래가 나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이 명랑에 환호하고 있습니까? 명랑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새 정치인입니다.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 정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기득권을 장악하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많은 대상들을 향해서 한판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최강대국으로 에워싸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관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애국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거기다 위기에 죽기를 각오하는 새 정치인.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새 정치인을 대한민국은 기다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모실 수가 없었어요. 3당에 대한 편파가 아니라 안철수 하면 새 정치의 상징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분은 정체되어 있고 아니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양당 구조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과연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공정경제 한국경제 해답 찾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하십니다. 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벌써 25회입니다. 2012년 1월에 재특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특강의 제목은요, 세계의 중심으로였습니다. 내용의 핵심은요, 공정경쟁을 통해서 공정사회는 물론이고 신뢰사회로 거듭나는 것만이 진정한 복지사회의 구현이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공정경쟁, 쏠림이 없는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그것을 꿈꾸며 열심히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이제 새정치의 상징이셨고 새정치의 상징이 앞으로도 되기를 기대하는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이분의 공정경쟁, 이분의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년 우리 국민은 과거를 보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안철수 대표께 박수를 보내고 이번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핵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날카롭고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여기 계시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회원분들은 각 영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십니다. 앞장서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경륜을 공유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앞장서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회원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이끌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지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그리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